안녕하세요. 해피뉴의 유진영 원장입니다. 이비인후과의 귀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지럼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석증, 메니에르시병, 그리고 전정신경염이 그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전정신경염에 대해서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의료진들이 전정신경염이라는 질환명을 너무 남용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환자분들께서는 다른 의사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그것을 이제 그대로 전달하시는 것인데요. 환자분의 상태를 파악을 하는 데 있어 다소 어려울 때가 있어 오늘은 그 전정신경염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공유하고 싶어서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사실 그 이름을 신경염 이렇게 명명한 관계로 오해가 빚어진 것 같긴 합니다. 이 전정신경염은 그 전정신경에 염증이 생긴다 이렇게 풀다 보니까 염증은 그 감염을 연상시키고 이 감염은 고름 같은 이런 것들이 상상이 돼서 신경에 어떤 상처가 났을 때 염증이 생기는 식의 상상들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전정신경염의 정의, 이 뜻은 신경 기능의 저하 또는 소실이 증명이 되는 경우를 뜻하는 말입니다. 전정신경염은 전정 기능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기능이 소실이 되거나 저하가 될 때 이 뇌는 망가진 전정신경으로부터 신호를 받지 못하는 관계로 양측의 이 평형기관의 차이가 이렇게 느끼게 되고요. 이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주변이 팽이처럼 빙글빙글 도는 회전성 어지럼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경 기능이 저하가 되었다는 개념을 이해하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물론 여기에서도 그러하지만 한번 기능이 저하가 되거나 손상된 신경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처리를 하지 않으면 영원히 회복이 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전정신경염의 경우도 한번 손상된 전정신경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정신경염에 의한 회전성 어지럼증 증상 역시 좋아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전정신경염이란 질환을 검색을 해보시면 이 질환은 저절로 낫는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이러한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전정신경염이 우측 전정신경에 발생하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런 경우에 그 우측에 있는 전정신경이 회복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지럼증은 알려진 대로 좋아집니다. 그 이유는 좌측의 기능이 우측의 전정기관의 모자란 부분을 이렇게 도와주게 되는,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보상기전이라는 것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전정재활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는데 그것은 좀 더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는 정확한 진단에서 나옵니다. 이 전정신경염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전정기능의 저하 또는 소실이 증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그 전정기능 검사로만 증명이 가능합니다. 온도 안진 검사, 또 두부충동 검사, 전정근 유발 검사, 그리고 회전의자 검사 등이 검사의 종류들인데요. 이러한 검사들을 시행하여서 어느 전정기관이 도대체 얼마나 망가졌는가를 정확하게 측정해서 그에 맞는 치료 방법을 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녀가 공부를 못한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고요. 이 아이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공부 중에서도 국어가 약한지 수학이 약한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성적이 오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러한 자세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몇 분 또는 몇 시간 정도 빙글빙글 도는 회전성 어지럼증을 경험했다고 해서 이것을 무조건 전정신경염이라고 진단을 내린 것은 환자분의 치료 방침을 세우는데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다음번에는 이 전정신경염의 치료에 대해서 다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